출산과 임신은 축복 속에 내가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을 느끼는 상황에서 출산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힘들고 밤새워서 아기를 돌보고 밤에 일어나서 아기를 기저귀를 바꿔주고 이와 같은 힘든 육아 과정을 주변의 축복과 또 아기가 쌩긋쌩긋 웃어주는 아기의 성장의 기쁨으로 통해서 또한 육아의 어려움에 주변에서 공감과 지원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힘든 걸 극복해 나가면서 학대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들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모성애가 자라나갑니다.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는 육아 과정을 통해서 모성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격려와 축복 속에서 육아가 되고 아빠는 가정의 버팀목이 돼서 그 가정의 버팀목이 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버팀목이 되고 나아가서 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남자로서 크는 과정이 벌어지고 아기는 그 와중에 엄마를 통해서 애착 형성이 돼서 타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기고 아까파의 사랑을 느껴서 혼자 있어도 신뢰받고 있다는 마음이 생겨서 관계가 성장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않은 임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하는 임신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단순히 비난으로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기치 않은 임신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립되기 쉬운 대상자를 일찍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망의 50%가 출생연일에서 벌어지고 있고 출생 한 달 안에 25%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0.5% 내에서 임산부가 한 번도 산전진찰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임신 등 문제의 임신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육아 지원을 하여 육아 불안을 해소해서 모친이 육아 능력과 지식이 부족해서 오는 불안을 예방해줘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출산 전후의 아동학대에서 중요한 것이 산후우울증입니다. 산후우울증은 분만 중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격감해서 나타나는 우울감으로서 출생 2일에서 한 달 사이에 피크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에딘버러 우울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여기서 지적받는 산모들은 소아과나 지역사회 보건소에 정보를 공유해서 지도 편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육아 지원과 조기 발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격려와 축복 속의 육아와 아빠는 버팀목의 역할, 거기서 아기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육아 지원은 발육 발달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건강 상담을 하고 백시네이션을 해주고 육아의 교류를 해주고 보육의 기회를 주고 아기 키우는 것에 정보 제공을 하면서 육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육아 지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그룹에서 선제적인 육아 지원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10대의 임산부랄지, 가족 내에 불화가 있는 부부랄지, 엄마가 정신병이 있다거나 장애 아동에게 세우는 그리고 아주 빈곤한 그룹이랄지, 그리고 미숙아랄지 선천기형이랄지 잠투정이 심해서 손이 많은 타는 애들랄지 이와 같이 힘들어하는 고위험 그룹에서는 정기적인 육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들에 있어서는 조기 발견과 심해지기 전에 지원을 해서 양육 부전의 부정적인 영향이 오래가지 않게 최소화되게끔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아동의 정보의 제공은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와 같은 아이들에서는 의료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로 구성된 다기관에 연계된 팀이 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2개월, 1년 6개월, 3세 때 영유아 건강진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육아불안의 조기 발견과 경감을 위한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애들을 찾아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애아에서의 지원입니다.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학대가 5배 내지 10배가 많습니다. 신체장애와 발달 지연이 있는 애들한테는 방임이 많고, 발달 지연과 지역장애가 있는 애들한테는 신체적 학대가 많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애들은 성적 학대가 많습니다. 요즘 가끔 신문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아동학대를 알아보면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의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53%에서 학대 경험의 아동들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아에서의 예방적 대처를 알아보면은 장애아의 육아는 근본적으로 힘듭니다. 장애아의 육아는 사회 전체가 함께 키운다는 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동네에 있는 장애아에 대해서 보육에 참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기의 태도와 요구사항을 주변에서 경청해 줘야 되고, 추적 관찰에서 고립되지 않게 격려를 시켜야 되고, 학대가 의심되고 양육이 어려운 부모를 찾아내서 대화를 하고, 정 힘들어하면 레스바이트, 아기를 시설에, 병원 같은 데 입원을 시켜서 시설에 격리를 시켜서 1주, 2주일 동안 엄마가 쉬게끔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게 되고 해야 됩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은 통지를 주저하지 말아서 사회에서 돌보고 부모와 아기를 격리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4번에 걸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